로저스의 선택과 과정 방향성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또 다른 중요한 점은 목표가 아닌 타이밍과 관련이 있다. 동료들과 나는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했었다. 심리치료는 유니폼처럼 단 하나의 과정으로 정형화된 것이 아닌 다른 사건들과 연합체를 작은 것으로 분리시켜서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고도의 복잡성과 차별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로저스는 다른 시간대에 다른 것을 하였다. 때로 로저스는 내담자의 침묵에 침묵으로 반응했다. 또 다른 때에 내담자가 경험한 것을 말로 표현하지 않을 때 로저스는 그 침묵에 대해 추론하기도 했다. 로저스는 그 당시 그 내적 경험에 의해 변화되는 것에 대해 보여준다. 내담자가 더 방어적인 자아개념 구조를 보일 때 그는 특히 분명히 표현하지 않은 것에 대해 초점을 맞추었고 이를 분명히 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짐이 방어벽에 대해 이야기할 때 로저스는 벽 이면에 있는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춘다. 즉 그는 벽을 방어로 인식하고 방어벽 이면에 있는 더 중요한 무엇인가를 찾는다. 그러므로 관계적인 조건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더라도 로저스의 순간순간의 과정은 획일화되지 않는다. 오히려 로저스의 특정한 목표는 주어진 시간에 가장 촉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섬세하게 다루며 여러 다른 순간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이 회기에서 주목할 중요한 또 다른 특징은 기존의 고전적인 내담자 중심 이론의 변화가 치료적 향상을 충분히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점이다. 고전적인 내담자 중심 이론은 촉진적인 조건들이 내담자의 경험과 자아 개념 간의 불일치가 되는 점을 자기 가치감의 조건을 통해 완화시킨다는 것을 제시한다. 이 관점은 로저스의 치료에서 변화 과정을 위한 진실한 대화와 관계적 특징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다. 짐에 대한 로저스의 돌봄과 존중이 담긴 치료의 초반부에는 그의 존재감 있는 공감 방식으로 의사소통했으나 이후에는 배려가 있는 진술로 짐에게 솔직하게 전달된다. 이는 짐이 그동안 회피해왔던 고통과 절망을 충분히 경험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가치에 대한 변화를 이끄는 가치 조건들로 완화시키는 것보다 회피하는 것을 직면하도록 하였다. 다른 사람들의 배려를 느끼는 것은 끊어진 고통과 절망을 맞닥뜨릴 수 있도록 하는데 이는 아마 아무도 나에게 신경 쓰지 않는다와 같은 병리적 신념과는 모순된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내 관점에서 이 고통은 자기 개념이나 어떤 내재화된 가치 조건화와 불일치하기 때문에 막혀있는 유기체적 경험이라기보다 충족되지 않은 욕구들을 만족시키려는 시도와 관련되어 있다. 자신의 생애에서 불안, 두려움, 그리고 슬픔으로 가득했던 경험을 거의 해보지 못한 것을 반영한다. 이 경험은 고통과 두려움을 쉽게 참을 수 없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는 것에 대해 무력감을 느끼기 때문에 두렵고 회피하게 된다. 내 관점에서 이 변화 과정은 로저스의 대인관계적인 체험과 관련되어 있다. 고통의 혼란스러운 충격을 대면하기 위해 필요했던 대인관계적인 지지, 희망, 용기를 제공하며 진심으로 돌봤던 느낌을 체험하도록 한다. 이것은 대인관계적인 배려, 믿음이 담긴 의사소통, 그리고 내담자의 가치와 가능성을 존중하는 내담자에 대한 치료자의 확신, 그리고 희망을 불어넣는 것이 치료에 얼마나 중요한 조건이 되는지를 증명한다. 그러므로 치료자의 긍정적인 존중감과 대화 과정은 부정적인 자기 개념으로 부인되어 왔던 유기체적 경험을 건강하게 하기보다 변화를 이끌어내고 고통을 직면하도록 한다.
짐은 상처를 내려놓고 극복할 수 있었다. 그는 로저스의 배려를 느꼈고 로저스가 그를 위한 이라고 한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치료자의 존재와 행위가 다른 사람들의 요구와 경험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한 어떤 핵심적 병리적 믿음을 부정하는 것을 도울 수 있었다. 이는 내담자가 현장에서 교정적 정서 체험을 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가치 조건화를 완화시키지는 못했지만 새로운 체험과 대인관계에 대해 배우게 했다. 이런 관점에서 변화의 자원이 되는 이 대화는 실현화 경향성을 넘어서 특화되었다. 치료 과정에서 대인관계적인 학습을 중요하게 보는 관점에서 나는 발전 경향성도 더 상호주의적인 입장에서 다시 개념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부분적으로 이는 짐이 자신의 체험을 더 믿도록 하기 위해 짐 안에 있는 신념을 보고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로저스의 능력이었다. 한 사람이 또 다른 누군가를 지켜본다는 것은 한 사람을 성장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선생님이 한 아이를 긍정적으로 지켜볼 때 아이의 수행은 향상된다. 이와 비슷하게 내담자의 성장에 대한 잠재력을 믿는 신념과 태도, 집중력, 치료의 구성을 바탕으로 그들의 믿음에 부합하는 대화 능력은 내담자의 성장 경향성을 가속화시킨다. 그러므로 성장 경향성은 공감적 조율을 통해 맥락에서 나오는 대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성장 경향성은 환경과 독립된 유전적 청사진으로서 유기체에서만 예외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보다는 상호작용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충분한 접촉과 편안함을 주지 못한다면 잘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보다는 상호작용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충분한 접촉과 편안함을 주지 못한다면 잘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생존과 성장은 생물학적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성장 경향성은 환경 안에서 그것을 이해하려 하고 그것의 존재감을 확고히 해 나간다. 성장은 모든 환경에서 일어나지 않으며 사람이 서로 대화 나누면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되도록 돕는 것이다. 이 치료의 한 가지 관점은 관계 안에서 배려받지 못한 것에 대한 좌절을 다루는 것과 관련된다. 이 회기에서 로저스의 태도와 취지를 보면 그는 내담자의 환경에 강하게 확신을 갖고 있다. 내담자가 자신의 약점과 경험의 혼란스러운 부분을 있는 그대로 노출할 때 또는 자신이 싫어하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회피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공감적으로 존중해주고 이해할 때 그 경험은 압도적으로 도움이 된다. 이는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수용하고 성장하는 데 의미 있는 도움을 주는 것이다. 성장을 얻기 위한 투쟁에 긍정적인 인식이 더해지면 긍정적으로 나아가기 위한 힘과 투쟁력을 얻는다. 그래서 성장 경향성은 순수하게 개인의 생물학적인 순수한 경향성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관계의 측면에서 개념화되는 것이 더 좋다. 내 관점으로는 인간 중심 이론에서 변화에 대한 개념은 갈등 부인 이론 보다는 좀 더 경험과 변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상호작용적인 역할을 통해 경험해 나가는 것을 강조한다. 그러나 심리학 분야에서는 얼마나 치료자가 내담자의 성장 잠재력을 보는지를 중요하게 강조하며 성장이나 실현화 경향성의 진실된 속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치료자는
내담자의 내적 경험에 초점을 두려고 노력해야 하고 내담자의 유기체적인 지혜와 성장 잠재력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암묵적으로 이야기하거나 솔직하게 이야기하여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 이런 대화는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되는 능력을 향상시킨다. 가장 흥미로운 부분 중 하나이며 가장 명확하게 이해되지 못한 관점은 성장을 경험하는 부분이다. 가능성, 희망, 무엇을 향한 노력, 새로운 과정이나 미래와 관련된 측면에서 치료자들이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성장 잠재성을 암묵적으로 이야기하거나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내담자의 체험을 구성하는 방법과 관련이 있다. 역설적으로 잠재성에 대한 이런 구성은 맥락에서 무언가를 수용할 때 일어난다. 즉, 치료자들은 내담자에게 지금 어디쯤에 와 있어야 하는지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의 변화나 성장에 대한 희망의 순간을 인식하는 것이다. 내담자의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성과 조율하면서 내담자를 수용하는 기술을 발휘하는 것은 훌륭한 체험적 치료의 큰 특징이다. 성장에 대한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체험의 핵심적인 부분을 놓치는 것이다. 누군가가 굉장한 절망 속에 있다면 치료자의 첫 번째 과제는 이것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경향성이 언제 일어날지에 초점을 두고 이런 성장이 이루어질 것 같은 부분을 인식하는 것은 내담자에게나 치료자 모두에게 중요하다. 이 기술은 과정을 앞으로 나아가도록 촉진한다.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구성해 주는 것은 비록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혹은 최근에 성장할 기회를 잃어버렸어도 또 다른 가능성을 만들어낸다. 누군가가 무가치함을 느낀다고 말하는 것은 가치가 없다고 말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로저스의 반영은 한 가지 관점을 덧붙인다. 그 관점은 나쁜 감정에 대한 경험을 배제한 것으로 감정을 제외한 내가 있다. 미묘한 차이일지라도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대상으로 보는 것과는 별도로 자신을 보는 방법을 상징하는 것인데 자신을 새롭게 보고 잘 견뎌낼 수 있는 공간을 창조해낸다. 이것은 좀 더 넓은 자기를 느끼게 하고 과정 속에서 변화의 가능성을 경험하도록 한다. 반영은 시간에 대한 관점과 결부될 때 특히 진실할 수 있다. 나는 지금 이렇게 느껴요 라는 반응은 후에 다르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 이는 내가 이후에 또 다른 방식으로 느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회기에서 짐은 죽고 싶다고 표현하고 로저스는 얼마나 끔찍한 기분일지를 확인한다. 그러나 이후 로저스는 이 느낌을 갖게 한 상황을 이끌어냈다. 짐의 친구가 이런 끔찍한 느낌을 그에게 가지게 했다는 것을 추론해냈다. 감정의 홍수로 이끌어진 방아쇠를 당긴 근원을 찾기 위해서는 특정한 사건에 반응한 부분과 관련시키면 된다. 이것은 가능성을 다시 만들어낸다. 로저스는 전반적인 것보다 특정한 어떤 부분에서 짐이 느끼는 감정을 가지고 의사소통하고 있다. 그는 앨리스가 비논리적인 신념으로 만약 그가 나를 형편없다고 했다면 그건 내가 누구에게도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야 라고 하거나 만약 당신이 그렇게 말한 누군가와 함께 있다면 그러면 당신은 쓸모없는 거야 라고 말한 것을 짐에게 되돌려주며 반영한다. 이것은 짐이 여전히 그 자신을 좋은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가능성 있는 생각을 의미한다. 후에 로저스는 짐과 똑같은 방식으로 느꼈던 적이 있었다고 고백한다.
짐에게 그 사실을 알리며 그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했다. 이런 반응은 생존하거나 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표현해 준 것이다. 또한 로저스는 이 시점에서 당신이 몰랐던 건 당연해요. 당신이 그렇다고 말하고 싶었다 할지라도 추가로 강조한다. 라고 말하며 시간과 과정에 대해 강조한다. 정신분열증 환자의 치료라 할지라도 돌보는 것 자체가 어떤 기술적인 관점을 대체하는 중요한 구성이자 관계가 된다. 성장 경향성과 가능성에 초점을 둔 것은 그의 반응의 다양성으로 증명되고 있다. 더불어 치료적 개입은 공감이나 혼자 이해하며 점검해 보는 것 이상을 제공한다. 로저스의 반응은 내담자들이 그의 경험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였고, 인지적이고 정서적인 과정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과정을 이끌어냈다. 내 관점에서 내담자 중심 치료를 행하는 로저스는 기능의 특별한 부분을 선택적으로 조율하고 강조했다. 이에 그는 사고, 개념화, 그리고 두 번째 감정 이면에 있는 감정 이면에 있는 의미, 그리고 초기 감정을 선호했다. 자기가 고정되어 있는 것보다는 성장 가능성을 보았다. 상호 관계를 가지면서 대화를 나누고 서로 돌보며 긍정적인 다른 사람들의 가치를 확인하고 교정적인 정서적 체험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것은 고도로 적극적인 과정으로서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특별한 방법으로 반응하며 특별한 체험과 함께한다. 이런 선택과 목표를 지닌 원칙은 형성될 필요가 있다. 내담자 중심 치료는 성장하는 단계다. 좀 더 발전되고 조율해 나갈 필요가 있다.